안녕하세요 미미님들. 9월 프리즈 서울, 키아프 서울이 열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다녀왔습니다. 이름하여 아트 자카르타. 동남아에서는 제일 관심 끄는 아트페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녀와서 오늘 그 얘기 같이 들려드릴 건데요. 사실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 열려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미술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약간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 뭔가 한국 특유의 우리 고유의 정체성이 보이지를 않고, 고유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막 무슨 한국화를 걸어놓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뭔가 서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예술의 특별함? 이런 게 좀 없고, 그냥 뭐 스위스 아트 바젤이나 뭐 뉴욕 프리즈 가서 느낄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페어가 아닌가 하는 요만큼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트 자카르타 다녀왔습니다. 아트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올해로 15회차를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열리는 행사여서 사실 인터내셔널 아트 페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아시아 집중형, 그러니까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갤러리들이 주로 참여하는 아트 페어였는데, 2019년에 톰 탄디오라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컬렉터가 이 아트 자카르타에 합류하면서 지금처럼 완전 전면 교체를 해서 국제적이면서도 아주 유니크한, 뭔가 이 아트 자카르타만의 독특한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녀오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왜 우리만의 색깔을 못 내나. 사실 내심 키아프 서울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갈 일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트 자카르타 이번에 특별했던 점 중에 하나는 그동안 아시아 갤러리들만 집중했던 아트 자카르타가 처음으로 서양 갤러리를 참가시켰습니다. 몇 개? 딱 한 개. 여기서 중요한 건 아시안 갤러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서양 갤러리들 많이 들어와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국제적인 똑같은 행사 말고 주체적인, 그리고 자부심 있는 동남아의 문화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서양 갤러리를 의도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딱 한 군데, 여러분들도 아는 곳입니다. 에스더 슈퍼 갤러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독일계, 한국에도 분점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 슈퍼 갤러리가 서양 갤러리로는 유일하게 참가를 했고요. 올해는 코리아 포커스라고 해서 한국 갤러리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총 12개의 갤러리가 참가를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나는 생각도 못하고 갔다가. 그래서 12개의 갤러리는 코리아 포커스라는 특별 세션을 통해서 마련이 됐고, 베가트라는 갤러리는 미국 LA에 있는 한국계 갤러리인데 서울에도 분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카르타에도 분점을 가지고 있어서 베가트는 자카르타 갤러리 성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한국 갤러리들을 보는 재미가 또 쏠쏠했는데, 자, 아트 자카르타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여러 동남아 작가들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다루는 주제부터 그리고 소재까지, 뭐 이를테면 손이 많이 가는 자수라던가 털실로 작업을 한다던가, 주제 면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보던, 예를 들면은 소나 돼지를 다루는 작업도 많고, 인물의 표현이라던가 이 호랑이 그림이 있는 요런 독특한 이 오래된 갤러리, 이런 갤러리들의 좀 특별함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가격도 이제 물가 대비 조금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물론 다양한 유명 작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에코 누그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작가입니다. 뭐 이를테면 뭐 한국으로 치면 서도 작가처럼 국제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고요. 인도네시아 자체가 문화적 깊이가 상당한 나라이고, 특히 족자카르타라는 특정한 지역에는 미술대학과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둘의 품앗이처럼 뭔가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아트, 그다음에 작가들 간의 연합체인 컬렉티브 아트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현대미술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 베니스 비엔날레를 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행사, 카셀 도큐멘타 있습니다. 독일 카셀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미술제인데 2022년에 카셀 도큐멘타가 전시 총감독으로 인도네시아 작가 그룹
루앙루파를 선정을 했습니다. 루앙루파는 처음에는 6명, 7명 정도로 시작한 작가 그룹인데 지금은 그 커뮤니티가 아예 그냥 40명 정도로 많아졌고, 제가 다녀왔던 아트 자카르타 기간 동안에 루앙루파 결성 25주년 특별전도 열리고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국민 작가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작가층도 두텁고 작품들도 다양합니다. 베가트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권호상 작품, 도자 도넛으로 유명한 김재용 작가 작품도 선보여서 다양한 작가들을 아우르는 곳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 베가트는 사실 성능경 작가를 자카르타에서 좀 적극적으로 선보인 걸로도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포커스에는 APO 갤러리부터 갤러리 띠오까지, 갤러리 띠오 같은 경우에는 자카르타에 갤러리를 아예 그냥 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못 가본 건 아쉬운데 여러 작가들 흥미진진했습니다. 아트페어에서 좋은 자리는 들어가자마자 입구 앞에 있는 혹은 나가는 출구 쪽에 있는 요 두 곳이 자연스럽게 동선의 이끌림에 따라서 눈을 끄는데, 베가트 전시 입구 바로 앞에 있어서 유독 눈길을 끌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가는 곳이 이제 그 아트페어 중간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에 에스더 슈퍼 갤러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슈퍼 갤러리는 대표적인 전속 작가 우고 론디노네의 커다란 조각을 세워놓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고요. 안쪽에는 한국 작가 전현선 작가의 대형 페인팅을 설치해서 또 자부심, 또 이 국뽕이 차오르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한국계 작가인 아니카 이의 작품들을 이렇게 선보였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좀 더 가다 보면은 이제 한국 갤러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갤러리들 중에서 갤러리 2. 갤러리 2에서는 전현선 작가의 신작 소품들과 그리고 동양화 전공한 권세진 작가의 수묵 풍경을 전시를 했는데, 전현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더 슈퍼 전속 작가가 되면서 2개의 갤러리에서 공교롭게도 작품을 다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에스더 슈퍼에서 보이는 작품들이 좀 큰 사이즈의 작품이면은 여기는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한 신작 소품들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고 싶어서 제가 얼마인지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권세진 작가는 먹을 이용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을 이렇게 전시했는데, 화선지의 한 작품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면서 정말 바람에 빗방울이 튕긴 듯한 그런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APO 갤러리는 부산에 이번에 레지던시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갤러리만의 전시 시그니처가 있어요. 전시장에 가면은 작품이 걸려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만 이렇게 해서 보고 있었더니 세상에 캔버스를 들추니까 그 안에 작품이 또 숨어 있어. 열리는, 마치 비밀의 창고, 비밀의 옷장을 여는 듯한 이런 열리는 작품, 좀 독특한 설치로 이미주 작가의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미주 작가는 스페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마치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꿈의 조각조각을 그린 듯한 이런 장면의 그림들로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입니다. 강재원 작가의 반짝반짝한 금속성이 좀 돋보이는 조각 작품들도 눈길을 많이 끌어서 이거는 여러 개 팔리는 것 같았어요. 코리아 포커스에는 이제 한참 커가는 젊은 갤러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곳인데, FFF에서는 이한나 작가, 여기서 내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한나 작가는 한국의 젊은 화가인데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끌고 있는 카이카이 키키 갤러리에서 이 작가를 찜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즈 때 이 작가가 FFF의 전속 작가지만 카이카이 키키 갤러리에서 선보였었는데, 그때 이 작가 작품을 산 컬렉터가 전시장 페어 돌아다니다가 그림을 너무 반가워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작품도 일찍 잘 팔리던데, 동화 그림책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한 이미지, 빛이 포인트가 된다는 특징을 가진 이한나 작품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인이라는 곳에서는 이지영 작가 그리고 이순주 작가의 작품 다양하게 선보였었고, 그리고 갤러리 소소는 파주 헤이리에 있으면서 서울 을지로에도 이렇게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작가로 최고상을 받은 양정욱 작가의 설치 작품을 이렇게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거는
배종헌 작가의 추상 회화들도 꽤나 시선을 끌고 작품 판매 문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갤러리 이하도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참신한 안목 그리고 독특한 전시 기법으로 유명한데, 여기서는 정수정 작가의 다소 기괴하고 우울한 듯하지만 뭔가 이 현대인의 초상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정수정 작가의 작품들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별관이라는 이름의 신진 갤러리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별관, 영어로 번역하면은 아웃하우스. 별관에서는 김둥지 작가의 작품들을 이렇게 다다닥 붙여놔서 이거 역시 사고 싶었습니다. 작가가 근대 화가들을 많이 연구를 했대요. 이를테면 김환기의 1950년대 화풍 같은 그런 두툼한 붓질, 그리고 뚜렷한 윤곽선으로 냉면, 삼계탕,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학, 달 이런 풍경까지 아우르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이 김둥지 작가는 BTS의 RM이 또 작품을 애호해서 자신의 인스타에 작품 이미지를 이렇게 소개한 걸로도 꽤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갤러리에서는 김찬송 작가의 개인전으로 이렇게 꾸몄는데, 회화 그 자체의 맛, 진짜 붓질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CDA 갤러리도 마찬가지, 백두리 작가의 작품인데, 이 빽빽한 숲에 들어갔는데 거기 햇빛이 비치면은 가끔 초록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노란 듯한 그 초록의 느낌? 노란빛 초록 회화 연작으로만 전시를 했는데 그 독특한 구성이어서 많이들 관심을 끄는 것 같았어요. PS 센터라는 곳도, 여기도 이제 신진 갤러리인데, 여기서는 권지영 작가, 도자를 전공한 설치 작가의 작품을 선보였고, 상이읒에서는 송민지 작가 작품 내놨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CEO에서는 황규민 작가의 작품이 난 좀 눈길을 끌었었고, 채림 작가의 작품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집, 아트스페이스 집의 경우에는 하루케이라는 이름의 작가, 동양의 그릇에 담긴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풍경을 그리는데, 잘 보면은 음식 그릇 위에 풍경화가 펼쳐지고 사람도 있고 숲도 있는 이런 작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돌아본 아트 자카르타, 톰 탄디오는 2016년에 미술관 송은에서 컬렉터 특별전을 했던 걸로도 또 유명한 분이거든요. 톰 탄디오라는 정말 뜻있는 컬렉터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걸로 승부수를 던져보자 라는 그런 주체성이 반영된 아트페어, 아트 자카르타 만날 수가 있었는데, 한국 갤러리들이 선전하고 있어서 기분 좋았다는 거 하나,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한다는 그런 즐거움 또 하나, 인도네시아 역시 우리나라 못지않게 역사가 깊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역동적인 기운 얻어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아트페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도 한번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아트 자카르타 한번 같이 보시고 생각 있으시면 내년에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 자카르타는 매년 10월 첫 주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럼 미미님들 아트 자카르타 감상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로 또 만나겠습니다.